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팀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백엔드스코 1기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초코팀팀이라고 지었고요.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가 초코팀팀이라는 과자를 좋아를 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팀 이름에 팀자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서 초코팀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팀으로 모여가지고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는 모두의 팀 프로젝트 투게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자신의 기술 스택에 따라 팀 프로젝트를 구하거나 인원을 모집해 프로젝트별 채팅방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팀원을 모집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연을 같이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만든 페이지고요. 일단 로그인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라 JWT를 이용해서 SNS 간편 로그인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거를 사용했냐고 물어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서비스들은 아무래도 초기 서비스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또 유행하는 게 SNS 간편 로그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글이나 깃허브, 카카오, 네이버 총 4가지로 좀 널널하게 SNS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저는 카카오 로그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잠깐 오류가 뜨는데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진행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 한 주에 어떤 기술 스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주고 있어요.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요새 자주 이용하는 기술 스택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점들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궁금할 때도 생기고 그런 거를 저희 프로젝트 기술 스택 동향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U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손봐서 좀 더 잘 볼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고 등록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서 정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온라인 6명, 원하는 기술 스택을 이런 식으로 총 32가지의 기술 스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도 되고요. 모집 마감일을 딱 지정을 한 다음에 하세요.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공고가 정상 등록되었습니다. 알람을 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맨 밑에 이렇게 저희가 등록한 공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요 기능으로는 이러한 공고에 들어가서 참여를 신청하고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공고 모집장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댓글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미리 예시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신청을 하고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고를 올린 공고장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요 기능을 내세우는 게 프로젝트 팀원 간의 채팅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레빗MQ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제가 그 전에 먼저 프로젝트 신청을 하신 분들을 수락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이 주셨는데요. 이거를 이거는 네. 이분은 거절을 할게요. 네. 이렇게 총 3분을 받았고요.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은 방 생성이라고 총 팀별로 5개의 방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회의실 식으로 채팅방을 만들면은 아래 이렇게 뜹니다.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팀원들과 채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나갔다가 들어오더라도
다시 기록이 남도록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다음에 지금 공고가 기술 스택별로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기술 스택만 볼 수 있도록 필터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바를 보고 싶다, 그럼 자바가 포함된 그런 공고를 볼 수 있고, 자바와 뭐 리액트가 보고 싶다, 리액트가 어디 있어? 타입스크립트. 그러면 타입스크립트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올로 저희가 자바도 검색이 되고 타입스크립트도 검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올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바일, 기타 카테고리를 나눠서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치를 이용한 메일 서비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기가 애매해서 일단 저희 팀 문화부터 일단 이어서 소개하면 좋은데 팀 문화부터 저희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다들 이제 저희 조에는 뭐 예전에 현업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계셨던가 아니면 오래 개발을 해보셨던 분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좀 다른 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기술적으로나. 그래서 차라리 그럼 기술적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되 좀 더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는 게 어떤가 싶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매주 스프린트를 진행하여 칸반보드에 작성을 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을 진행을 할 거고 무슨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은 진행이 완료되었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팀원들과 공유를 하였고요. 또 매일매일 특정 시간에 모여서 스크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런 식으로 각자 오늘에 대해서 간단한 할 일, 특이사항 아니면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런 데일리 스크럼 말고도 뭐 스프린트 플랜을 해서 매주 회의를 진행을 한다든지 매주 마지막에는 스프린트 리뷰를 진행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고 어느 정도 구현이 완료되었는지 한 번씩 체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각자 개인별로 프론트랑 백엔드랑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인스턴스 미팅을 진행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료로도 남겨놓았습니다.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보다 코드 리뷰를 다들 열심히 해주셨어요. 가장 열심히 한 코드 리뷰를 하나 따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23개가 달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원활하게 어떤 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점이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팀원들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업 툴로 게더를 이용했거든요. 게더에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꾸며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분위기를 내도록 오히려 이렇게 각자 들어와 있으면 좀 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궤도를 꾸며서 이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기술 스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노션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백엔드에 EC2 서버 하나와 프론트에도 올리면 좋겠지만 약간 기술적인 오류가 있어가지고 올리지는 못했고요.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JWT의 리프레시 토큰을 잠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레비뎀큐 같은 경우에는 채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DB에 저장될 내용들은 아마존 RDS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고요. DNS로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좀 더 보안이나 성능 면에서 약간 도움이 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희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팀 채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흐름이 퍼블리셔가 각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스프링 부트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 이 스프링 부트 서버에서 메시지가 뭐 정확하게 왔는지 아니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우리의 회원인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확한 채팅방에 갈 수가 있는 건지 체크하고요. 이렇게 받은 메시지를 RDS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RabbitMQ로 보내거든요. 스프링 부트 서버가. 그래서 이 라우팅 키를 포함해서 보내게 되면은 RabbitMQ에서는 그 라우팅 키를 구독하고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룸2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키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켓으로 채팅을 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도 약간 발생할 것 같아서 JWT, 그러니까 스톰프를 이용하면은 헤더에다가 커스텀 헤더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솔라이제이션 헤더를 넣어서 JWT 토큰을 보내고 스프링 부트 서버에서 그 JW 토큰을 파싱해서 올바른 토큰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보안적인 측면을 챙겨봤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주 기능으로는 뭐 본인이 설정한 기술스틱에 맞춰서 추천 공고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보셨듯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스택을 통계 자료로 보여주는 곳에서 이런 배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ERD 있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모집 주요 기능은 팀원 모집 기능, 신청 기능, 그리고 로그인, 프로필 수정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팀 채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NoSQL을 써본 경험자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쉽사리 도전을 못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RDBS로 진행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실시간으로 DB에 인서트 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접속자가 들어왔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NoSQL로 전환해서 성능 향상을 도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봤었습니다. 매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술 스택 통계, 이거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공고를 쭉 훑어서 공고들이 어떤 기술을 많이 사용하였는가 이걸 통계 자료를 내서 RDS에 저장을 해두고 이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프론트에서 보여주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완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마감이 되도록 구현을 해두었고요. 배치를 이용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에 맞춰서 내 기술에 맞는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주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프링을 주 기술로 삼고 있는데 메일로 이렇게 구독을 받아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참여를 해볼까? 이런 참여성 유도를 위해 넣어두었습니다. 그 외 기술 특장점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트러블 슈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저희가 프론트 분께서 한 분이 AWS를 사용하시다가 키를 탈취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395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게 AWS 9,000원 나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이틀 있다가 보니까 30만 원 나왔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액세스 키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 저희 팀 관련된 API 같은 키 같은 거는 일단 앞선 조처럼 어떠한 특정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러면 훨씬 좋았겠지만 일단 개인 복원하고 절대 GitHub에는 올리지 말자라는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비용 처리 잘 됐어요? 그게 아마 처음이면은 얘기하면은 좀 봐주기는 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네. 이따가 또 확실히 저도 네, 잘 처리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러한 경험을 겪어보면서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DB 조회할 때 쿼리 DSL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희가 아까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필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검색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필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쿼리 하나로
짜서 실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페이징도 안 될 뿐더러 성능도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서버 쿼리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패치 조인으로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가 원하는 속도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럼 차라리 이게 한방 쿼리로 실행할 게 아니라 쿼리를 두 개의 로직으로 분리를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쿼리를 분리했던 게 성능도 더 잘 나오고 좀 더 이렇게 읽을 때도 명확하게 어떤 쿼리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쿼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게 확실하게 보여서 더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은 쿼리를 날리는 횟수가 꼭 성능에 비례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었고요. 네. 일단 저희가 준비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저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아무래도 저도 비전공자고 다른 분들도 많이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이게 서로 간 의사소통이 먼저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이 좀 잘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차라리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히 하고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자료를 공유를 해가지고 배워가면서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기술보다는 좀 더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집중을 했던 프로젝트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팀원들과 다시 한번 새로운 기술 같은 걸 도전해보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